안녕하세요. 저는 발 전문으로 하는 최경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 외반증 하면 말 그대로 무지 그러면 엄지발을 무지라고 하고 외반 그러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 외반증 그러면 그 엄지발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도 약간은 기울어져 있는데 한 10도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한 15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무지 외반이 시작됐다고 하고 한 30도가 넘어가면 이건 한 중증, 그리고 이제 한 45도 정도 되면은 아주 심한 상태의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무지 외반증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과거에는 이제 그 신발에 의해서 보통 생긴다고 보통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이 좁고 하일 같은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 이제 발이 모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렇게 하이힐을 신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무지 외반증이 생기는 거 보면 단지 신발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그 한 10배 정도 환자분이 많은데, 이런 거 보면 관절 자체가 여자분들이 더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성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부모님이 무지 외반증인 경우 자식이 무지 외반증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평발이 있는 경우 또 무지 외반증의 빈도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제 추후에 뭐 류마티스 병변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건 나이 드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발변형으로 인해서 무지 외반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지 외반증 하면 무지 외반증 자체가 이제 우리가 외과적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과적 질환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수술하지 않는 병이에요. 만약에 족저근막염 이런 경우는 대개 수술하지 않죠. 하지만 무지 외반증은 대부분이 수술하는 병이고, 왜 수술하냐면 변형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져요. 그 얘기는 통증도 심해지고 엄지발가락의 변형도 심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발바닥이 아프다, 발가락이 아파진다, 또 다른 데 변형도 유발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 자꾸 변형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변형의 문제가 엄지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모양도 옆으로 틀어지고, 또 구부러지는 갈퀴 변형, 또 엄지의 변형으로 인해서 또 발 자체가 점점점 평발화됩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도 약해지면서 발바닥의 통증도 유발하게 되고, 뭐 발등에 관절염이 있거나 발목도 아파진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의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오래 두면 둘수록 나쁘다. 그래서 이제 되게 무지 외반증 증상이라 하면 엄지발의 통증이 시작이 되고, 또 일단 변형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무지 외반증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절골술 및 내고정술입니다. 그러니까 절골이라고 하면 뼈를 자르고 교정을 한 다음에 내고정, 거기에 이제 나사일 수도 있고 핀일 수도 있는데 고정을 해서 그거를 하는 방법, 절골술 및 내고정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이 피부를 쭉 절개해서 하는 개방성, 가장 그 클래시컬한 방법이고 또 검증된 방법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정확히 눈으로 보고 맞춰주는 방법,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무지 외반증이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흉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적게 흉을 내고 거기에 쉐넌보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어서 그걸로 뼈를 자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부를 적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미카라고도 얘기하고, 최소 절개 아니면 최소 심습,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제 그거 역시 적게 했는 다음에 똑같이 절골술 합니다.
그리고 교정하고 내고정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술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방해서 열어서 하는 것, 또 조금만 느는 미카인 경우도 절골수가 내고정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의 경과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그 부위에 흉이 적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해서 뛰는 거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초기에 수술하고 나서 첫 한 달 아니면 2달까지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뭐 기부스를 감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걸을 수 있는데 앞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신발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발을 신고 뒤꿈치로 걷게 돼 있어요. 뒤꿈치로 약 한 달 정도 뒤꿈치로 걷는데, 요때 가능한 한 좀 활동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많이 걷다 보면 자꾸 앞에 힘이 가게 되면 수술 부위가 움직여지거나 틀어질 수 있고, 그러면 재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첫 한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2달까지는 일반적으로 정상 보행을 하지만 그냥 적당히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고, 2달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이 해도 되고, 이제 3개월 지나면 걷는 거는 내가 제한 없이 해도 돼요. 4개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초기에 되게 안정을 한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이거는 4개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주외반증은 현재 여성분들에겐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는 무주외반증이 어떤 병인지도 알고, 또 이것이 수술해야 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망설이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프다, 또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자꾸 재발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막상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할 걸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의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실은 재발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무주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내 삶의 질을 올리는데, 또 발병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